가스와 전기요금 등 난방비 폭탄에 교회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절약에 나서거나 사육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지만 대중의 평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백석대학교가 2022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국내외 학생 3천여 명이 졸업을 맞았습니다. 구티비가 준비한 기후위기 기획 세 번째 시간으로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와 국가들의 노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레바논에서 구제사역을 펼치는 니하드 목사가 시리아 알레포 지역을 방문해 지진 피해 구호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으로 교회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우려했던 1월분 전기요금이 속속 부과되면서 교회들은 대대적인 절약에 나서거나 운영하던 사육을 중단하는 실정입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동광교회. 예배가 끝나자 가동하던 히터와 난로를 황급히 껐습니다. 이번 달 교회에 부과된 전기요금은 예년에 비해 무려 6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회는 대대적인 절약에 나섰습니다. 불필요한 시간, 예를 들어서 예배 중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히터를 가급적 끄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성도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옷을 좀 더 두껍게 입고 오신다거나 교역자 분들도 출근하거나 또 퇴근할 때 전열 기구들을 끄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했었고. 작은 미자립 교회들에게 에너지 요금 인상은 더 큰 부담입니다. 쪽방촌이 모여있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모리아 교회. 이번에 받은 1월 전기요금 고지서엔 148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스와 전기요금을 합친 금액을 계산하면 지난해 대비 난방비가 60%가량 인상됐습니다. 전기온돌과 난로를 이용해 인근 노인들에게 따뜻한 예배당을 개방하고 음식을 제공하던 교회의 쉼터 사역은 난방비 폭탄으로 최근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데 지금 뭐 2번, 3번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아직도 겨울이 덜 끝났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럴 염두가 사실 나질 않습니다. 올 1분기 전기요금은 지난해 비해 킬로와트 시당 32.4원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 요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종교시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오른 전기요금은 냉방을 가동하는 여름철 더 큰 부담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교회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지진이나 수해와 같은 천재지변, 전쟁 등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에 한국교회는 그 어떤 기관보다 앞장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헌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 봉사에 나섭니다. 하지만 대중은 교회를 어려울 때 섬기는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발표한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톨릭, 불교, 기독교 중 기독교가 가장 호감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로 1위였던 기독교가 3년 만에 15.1%포인트 하락해 가톨릭 다음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종교에 있어서도 2020년 30.7%였던 기독교가 19.8%로 떨어지며 2위로 하락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사회 기여도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정응답이 긍정응답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책임연구원인 정재영 실천신대 교수는 한국교회의 봉사활동에 진정성이 부족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제봉사활동이 실제 현실과 다르게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단순히 수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기윤실 상임집행위원인 신하영 세명대 교수는 오히려 사회가 기독교인에게 바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청빈하고 윤리적인 동시에 좋은 이웃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반대와 같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함께하면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로 따라오는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을 어떻게 동시에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생각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한국교회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기여 구제 활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형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일회적으로 끝나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태원 참사라든지 특히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부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진정성 인정받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교회는 사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앞장서 돕는데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나 사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교회가 진정성 있게 섬기고 돕는다면 좋지 못한 지금의 인식도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게 한국교회의 전망과 기대입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백석대학교가 2022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육 선교 차원에서 진행됐던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 13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첫 졸업을 맞아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사모를 쓴 학생들이 4년 동안 다닌 학교를 배경 삼아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는 16일 교내 백석홀에서 2022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날 학위 수여식엔 학부 졸업생 2,400여 명, 석박사 560여 명 등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하게 됐습니다. 훈사를 전한 장종현 백석대 총장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도 학업을 끝마친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너와 내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백석인이 되기를 주님의 학위 수여식 하루 전날인 15일엔 GCL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 졸업 축하 감사 예배도 진행됐습니다. GCL은 지난 2019년 백석대가 제3세계 국가에 속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자 시작한 글로벌 교육사역입니다. 당시 새로운 형태의 선교 방식을 고민했던 학교는 탄자니아와 르완다, 인도 등 11개국에서 온 15명의 외국인 학생을 기업과 단체, 국내 교회와 결연시켜 4년간 장학생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엔 그중 13명의 학생이 1회 졸업생으로 먼저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기쁜 순간도 슬픈 순간도 많았는데 그 과정이 걸음마다 함께 걸어와 주신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과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컴퓨터공학과 기독교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고 백석인으로서 각자의 본국으로 돌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기까지 선교적 열정으로 후원해준 교회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 신앙 안에서 기도로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크고 더 먼데 험난한 길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과거 한국이 가난으로 어려웠을 때 선진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한 것처럼 백석대가 제3세계 학생들에게 그런 역할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년 동안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본국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때 참 보람 있을 것 같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위 수여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졸업생들. 학교는 학업뿐 아니라 사회 속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학원 선교에 더욱 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굿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가 마련한 기후위기 기획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엔 지구온난화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와 국가들의 노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도 2050년 탄소 중립 및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달성을 약속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 저감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활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 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보여준 연설은 탄소 중립의 중요성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잘 나타낸 강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ecause even at 1 degree, people are dying from the climate crisis. And I still believe that the biggest danger is not inaction. The real danger is when politicians and CEOs are making it look like real action is happening when, in fact, almost nothing is being done apart from clever accounting and creative PR.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특히 2015년 제25차 회의에서 합의된 지구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를 유지하기로 한 내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행동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신동원 박사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4가지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전력으로 생산하고 그 전력 생산을 탄소가 나오지 않는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저장하는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끝으로는 산업에서 연료로서 화석연료가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체하는 툴을 활용해서.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선 특정 산업 분야의 실천이 없다면 탄소 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산업과 수송, 건물 부분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그 에너지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혹은 전력화를 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은 사실상 이뤄내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그리고 시행령들을 제정을 하고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안 안에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나 혹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같이 새로운 제도들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노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이유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개편해 이제까지 철강과 정유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계에만 적용을 했던 것을 향후 육상 및 해상 운송, 건물, 난방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천 의지가 최악의 환경 시계를 늦추는 효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쿠르드 교회에서 시리아 내전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과 구제 사역을 펼치는 니하드 목사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해 한국 교회에서 보내온 구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니하드 목사는 한국 교회에서 보내온 지진 피해 긴급 구원금을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도착해 지진 피해가 큰 사하바 난민촌 주민들에게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니하드 목사는 구호금을 보내준 한국에 감사하다며 시리아 알레포 사하바 난민촌에서 사역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가 경제 전문가인 심영철 웰시안닷컴 대표와 한국 시트콤 1세대 작가인 윤학열 감독, 구티비 권사합창단 장미자 단장 등 3인을 운영위원회 새 이사로 15일 위촉했습니다. 심영철 대표는 열심히 기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고, 윤학열 감독은 세상 문화를 만드는 방송 작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허락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미자 단장은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신 명령,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구티비는 미디어 선교 사역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온 이지영 권사, 장미자 권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하도록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 모임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기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는데 모임은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했습니다. 국방부는 16일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는데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연간 22.09%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였던 2008년을 뛰어넘은 수치로 2006년 실거래가 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거래 절벽이 심해지면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금매 위주로 거래된 것이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3월 한 달간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물가 인상에 따른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동참하며 내놓은 지원책입니다. SK텔레콤과 KT는 사용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에 따라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데이터 30GB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안내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테더링 데이터를 기본 제공량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데이터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매체들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에서 PTSD와 공황 발작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 구호 활동 중인 의료진들은 사람들은 충격적인 기간이 지나고 이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있다면서 수시간 끝에 구조돼도 가족들이 숨졌다는 사실을 듣거나 폐허가 된 마을을 목격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건물 잔해 먼지 속에 있는 성면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만찬에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 만찬을 주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시기는 4월 하순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관련 기사 내용은 미 행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형식에 대해 협의 중이나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 상공에서 러시아가 군사적 목적으로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 6개를 발견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키이우 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부분의 풍선이 격추됐다면서 우리 방공망을 탐지하고 방공 대응력을 소진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당국은 격추된 풍선에 정찰 장비가 탑재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잔해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책 중 하나인 코덱스 사순이 올봄 경매에 나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글로벌 경매회사 소더비는 1100년 전에 만들어진 히브리어 성경책 코덱스 사순을 오는 5월 경매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코덱스 사순의 추정 가격은 최대 645억 원으로 역대 최고가 고문서인 미국 헌법 초판본의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더비 측 설명에 따르면 코덱스 사수는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책의 형태를 갖춘 성경 중 가장 오래되고 훼손이 적은 성경책입니다. 396장의 양피지를 묶은 12kg의 초대형 서적으로 모두 24권의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온화한 날씨가 찾아옵니다. 아침에는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를 보이겠지만 낮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초봄처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7도, 부산 8도, 대구는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구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이진을 파견합니다. 8명의 생존자를 구해내는 등 성과를 거둔 일진에 이어 생존 시민들의 생활을 돕는 이재민 구호에 집중 투입될 예정인데요. 안전한 구호 활동, 생존에 걱정 없는 환경 구축이 되도록 구티비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